1억 톤이 넘는 시아오의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심한 악취까지 날 정도로 썩은 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죽음의 호수라 불렸던 시와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인간의 이기심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 너무 성급하게 그냥 인간의 편리한 시설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 시아호는 실패의 원인이 됐던 거죠. 과거 극심한 수질 악화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환경재앙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시화호가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동안 시화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안산 대부도와 시흥 오이도 사이에 위치한 시화호. 인근엔 수도권의 대표적인 대형 공업단지인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빠른 개발의 물결 속에 감춰졌던 이곳의 본 모습은 사실 넓은 갯벌이 펼쳐진 어촌 마을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이게 자 보시다시피 이게 조개들 죽은 껍데기 아니에요. 아 이게요? 예. 그러네 다 조개. 예, 엄청나죠. 옛날에 여기가 얼마나 조개가 많았던지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 시야호가 막히면서 이 조개들이 살지 못하니까 다 죽어가지고 이제 바닷물에 씻겨서 여기 와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우리는 조개 무덤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갯벌 한가운데 쌓여있는 조개 껍데기들. 과거 이곳이 갯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계속해요, 이거 보면. 다 조개들. 다 조개네. 네, 다 조개. 이거를 다 잡아 먹었으면은 굉장했죠. 예. 이게 뭐. 먹을 게 참 많았어요. 파고 파내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빈 조개 껍데기는 지난날 건강했던 시와호 갯벌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게 다 그 조개들이 무덤이죠. 이게 전부 다. 네. 알이 큰데요? 그죠? 예, 상품 가치가 있었을 텐데. 아, 그럼요.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건 작았을 때 죽고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시와호의 원래 이름은 군자만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금 생산지였고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바닷가였다. 시와호가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건 1987년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주변의 농경지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물을 대기 위해 시작된 시화 방조제 건설 사업.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빼내고 소하천에서 흘러드는 민물로 호수를 채웠고 시흥과 화성의 앞글자를 따 시화란 이름이 붙여진 거대한 인공 호수가 탄생했다. 하지만 주변 산업지대에서 흘러든 오폐수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수질은 급격히 오염됐고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그 죽음의 땅에서 최근 다시 생명의 기운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여기 동주, 가무락. 가무락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물어 맛있죠. 키조개, 피조개, 맛조개. 예전 더 많이 나왔죠. 예전에 그냥 긁으면 그전에 동죽이 그전에는 대접을 못 받았어. 동죽이. 예, 이건 뭐 어마어마하지 많아서 그냥 걸어가서 발바닥에 그냥 뭐가 더 받치면 동죽이었고 저 동막이나 인천역 가서 소달구지로 실어냈어요. 보달구지로. 그럼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면은 그때 시절 그때 한참 많이 잡히는. 그 정도는 못 쫓아가고. 얼마나 더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한 60%. 60%. 옛날에 비해 60%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좀 저쪽에 아까 그 보이던데 그런 데는 많이 자고요. 갯벌이 회복되기까지는 생각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생명이 죽어나갔던 갯벌에서 조개며 게가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갯벌에서 어민들의 희망도 살아나고 있었다. 시흥 오이도와 화성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7km의 거대한 인공호수 시화호. 이 방조제가 만들어낸 총 133.7제곱킬로미터의 간석지 위에는 신도시와 레저단지, 산업시설, 수많은 지도들이 새로 그려졌다. 그 수많은 지도 중 시화호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갈대 습지는 이 유역의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화호가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대체 이 갈대들은 시화호의 수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변의 하천,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생식물인 갈대를 이용해 자연 정화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습지다. 사람 키를 훌쩍 넘어 크게 자라나는 갈대. 그 특성이 궁금해졌다. 갈대가 지금 되게 큰데요. 원래 이렇게 갈대가 크게 자라는 편인가요? 일반적으로 갈대는 이제 높이가 한 2에서 2.5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갈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키가 큰 것은 토양 내에 영양 염류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그럼 토양 내에 영양 염류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이 갈대 습지 만드는 목적이 시화호의 수질 정화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상류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영양 염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물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갈대들이 정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수생식물인 갈대는 물속에 있는 질소나 인 같은 각종 영양 염료를 흡수하면서 성장한다. 이를 통해 오염된 수질이 자연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습지의 천연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기물이 많은 곳에선 더 크게 자라는 걸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뿌리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물속에 있는 영양 염료를 흡수하는 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게 뽑히나요? 안 뽑혀 이거. 안 뽑히나요? 예. 아, 그냥 뿌리가 있죠. 끊어져 버리네요. 예. 예. 뿌리가 이게 이 뿌리가 굉장히 한 뭐 5m 정도까지 뿌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m.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m 정도 되는데 예. 자기 키의 한 2배, 3배 정도 그렇죠. 뿌리가 예. 넓게. 뿌리가 넓게 가는 거죠. 아, 그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끼들 많이 치니까 얘들이 자라면서 여기 있는 양분을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갈대는 강한 번식력과 튼튼한 땅속 줄기로 큰 군락지를 만들어내고 정화된 영양물질을 고스란히 몸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질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줄기에 붙어있는 부착 미생물 역시 영양 염료를 소비해 정화 효과를 낸다. 여기 지금 미생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그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이런 데 붙어 있는 그 미생물을 부착조류라 합니다. 부착조류가 여기에 아주 밀도가 높게 붙어 있으면서 그 지나가는 그 물속에 있는 영양 염류를 소비를 하는 거죠. 아, 여기 붙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요 물속에 있는 양분을 이게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수질이 정화되는 거죠.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의 거대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은 좁은 면적만으로도 물을 정화할 수 있지만 갈대를 이용한 자연 하수 처리에는 그 몇십 배에 달하는 큰 면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갈대습지가 가진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시작된 변화 중 하나는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철마다 이곳을 찾아드는 철새들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생물들. 시화호는 이제
새로운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우리는 시와오의 환경을 20년째 기록하고 있다는 최종인 씨와 함께 시와오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주로 여름에 이제 종이 많거든요. 여기 여름에 찾아온 것들은 이제 갈대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서 또 다시 이제 올동지로 가거든요. 전체 합친다고 그러면 약 한 갈대숲지만 한 70여 종 이상이 이제 여기 갈대숲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장소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게 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오종들이 함께 이제 여기에 이제 서식을 하고 있죠. 수질 개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매년 50만 명이 찾는 생태 탐방지로서도 각광을 받는 장소다. 탐방데크에서 조용히 살펴보다 보면 갈대 군락지 너머 유유자적 논일고 있는 철새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자기 은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은폐가. 그러니까 새를 씌우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몇 마리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새들 몇 마리 없다. 그거 가지만은 새들은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다 있어요. 수질이 좋아지고 주변 갯벌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자리 잡은 시화호. 순백의 백로들과 이름도 독특한 뿔론 병아리. 겨울 철새인 흰뺨 검둥오리. 큰 부리가 특징인 물총새와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인 저새까지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갈대습지에서 정화된 물이 바다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을 찾아가 봤다. 또 다른 연못을 통해서 이제 요 갯벌로 들어가거든요. 아, 저희가 지금 갯벌. 예, 갯벌이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요. 염수. 예. 여기가 지금 물이 만나는 지역인가요? 그렇죠. 마지막 갈대숲의 수질 정화를 해서 마지막 나가는 곳이 이제 이렇게 연못 한 군데를 통했죠. 또 두 번째 통해서 저기는 앞에는 이제 갯벌이거든요. 근데 바다와 이제 민물이 만나는 그런 기수 지역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여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시화호 인근 세 개의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갈대습지를 통해 정화작용을 한 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기 전 다시 이곳을 지나게 된다. 연못은 물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민물 고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이 지역은 생물 다양성도 매우 높다.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참개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물 깨끗하죠? 네. 옛날에 여기가 간장 색깔이었어요. 아, 간장 색깔 물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습지에 이제 맞는 걸 이제 그 수생식물들이 이제 영역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물이 이렇게 많이 깨끗해요. 물살이 세네요. 예. 지금 물어요. 이걸 지금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 큰데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참개라고 봐야 돼요. 가장 큰 참개. 예. 이런 게 없습니다. 몇 분 동안 잡으신 건가요? 한 5분이요. 5분 만에?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전에 20년 전에는 있다가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몇만 마리씩 올라와요. 바다에서 산란하고 민물에서 성장하는 참개는 주로 바다와 연결된 강에 서식하는데 이곳이 바로 그 길목이다. 이건 해수성 이건 어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닷물에서 태어났지만은 사는 거는 민물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민물 참개라고 그러죠. 민물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험난한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 물을. 근데 이거를 길목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아, 말고 길목을 예. 만드셨어요? 예, 밧줄로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요걸 타고 이런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해놓은 이유가 이 물살이 세가지고 여기를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줄을 타서 올라가게 하는 거죠. 참개의 험난한 여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밧줄을 타고 수만 마리의 참개들이 바다와 강을 오가고 있다. 지난 봄에도 참개 유생 수만 마리가 역류하는 것이 목격됐는데 이는 먹잇감이 풍부하고 사람의 간섭이 적은 곳으로 참개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방조제에 맡겼던 물길이 풀리고 수질이 좋아지자 자연적으로 생태계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와오의 수질은 그동안 얼마나 개선된 걸까? A2 지점, B1 지점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시와오 수질 검사 현장을 함께 따라 나섰다. 지점을 조사를 하고 오후에는 시아오 내측에는 8개 지점, 그다음에 시아오 외측에는 9개 지점, 그래서 총 17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관리선을 타고 배로 10여 분을 달려 시화호 외측 영흥도 부근의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수온과 물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용존 산소량,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지수 등을 측정한다. 하수구 수질이란 수식어가 붙었던 시화호의 현재 수질 상태는 어떨까? DO가 아까 표층에서 10 ppm 정도 됐었죠? 예, 10 ppm 정도. DO는 그 표층하고 예, 저층하고 큰 차이 없이 예, 다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 예, 약 0.4 pp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표층하고 저층의 양호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현재 시화호의 수질은 서해 바다의 수질과 비슷한 정도로 용존 산소량 역시 100%로 양호한 상태다. 그동안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방법이 동원됐지만 한번 악화된 수질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시화호를 살릴 마지막 방법은 담수화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시아오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아오의 수질은 우리가 원했던 그 수질만큼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아오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시화호로 들어오는 해수 유통량을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시화호 수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2011년 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조력발전소는 기존의 해수 유통량을 크게 증가시켜 시화호의 수질을 서해바다 수준으로 개선시켰고 상류 주변에 새로운 갯벌을 형성했다. 시화호의 잃어버린 20년은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 이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 앞서 시화호가 남긴 그 교훈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동쪽 부지는 동쪽이 이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이제 그쪽 개발이 있고요. 이제 서쪽 부지인데 앞으로 한 13만 한 5천 도시가 들어옵니다. 동쪽까지 합해서 한 15만 도시가 이곳에 이제 아마 시화호권에 탄생이 될 거예요. 친환경 복합도시를 표방하는 송산 그린시티의 거대한 청사진은 이미 시작됐다. 개발의 미명 아래 또다시 자연을 무너뜨리는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요트나 뭐 이런 게 바로 접안이 되고 걱정이 되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아오를 옛날에 터전을 비록 잃고 떠났지만은 아직도 저기 잔존해 계신 분이 계시고 또 향후 떠나야 되는데 시아오가 경제적으로 갯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인간의 이기만을 생각한 시와 방조제 건설은 명백한 실패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됐다. 앞으로 시와오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도심 속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을까? 이 살아남은 이 갯벌과 바다가 같이 어우러지는 또 우리 어민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뭐 그런 개발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